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묵직하기도 할 텐데요. 조금 더 힘내서 신나게, 그리고 오늘 저희 부모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밖에 나가봤자 춥고 고생만 많이 하십니다. 그냥 오늘 1시간 쭉 저희 부모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가요, 공부면 공부, 숙제면 숙제, 또 교우관계면 교우관계 혼자서 척척척척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어리면 어리다고, 또 크면 혼자서 할 게 너무 많다고 부모가 다 알아서 하나하나 해주려고 하는 게 요즘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들은 점점 더 의존적이 되고, 부모는 그냥 차라리 그게 속 편해 하니까 또 다 해주게 되고,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자기 주도성을 키워주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키우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럼요. 저는 민지 아빠 김영규입니다. 네. 그렇게 말이에요. 다음에 꼭 인사를.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 아이 독립 만세. 오늘 도움말 주실 이영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런데 저희가 제 생각에 제가 클 때는 네. 독립성이라는 그 항목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뭐 알아서 그냥 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요즘 그 엄마들 만나게 되면 뭐 하시는 하소연들이 네. 우리 아이는 정말 뭐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부쩍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 우리 어머니 세대, 그 전 세대는 사실은 이제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결핍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뭐 투자할 만한 여유가 없으셨는데 이제는 좀 과잉의 시대로 넘어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질도 중요하게 되고 어머니의 학력 수준도 많이 높아지고 정보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잘 키울까, 여기에 좀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거기서 물론 긍정적인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아이의 자율성이나 주도성이 조금 방해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좀 사실은 있습니다. 네, 엄마가 평생 정말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아이랑 살아줄 수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혼자서 세상을 씩씩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어렸을 때부터 길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가 이 시간 준비했거든요. 먼저 김영규의 진실찾기 먼저 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김영규의 진실찾기 주제는요, 바로 머리 크기의 진실입니다. 네, 궁금하시죠? 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또래에 비해 유독 IQ가 높은 아이들을 보면 대체 무슨 유전자를 타고났나 싶은데요. 그런데 머리가 크면 똑똑하다굽쇼. 저는 물려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근머리 유전자. 그렇다면 머릿속 뇌의 크기는 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김영규의 진실 찾기. 오늘은 머리 크기의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팍팍! 각양각색의 개성을 지닌 아이들. 그중에서도 유독 머리 둘레가 큰 아이들을 보면 이런 속설이 떠오르는데요. 머리가 크면 공부를 좀 한다던데. 하하. 그렇다면 작은 머리, 즉 작은 뇌를 가진 아이는 일찌감치 지능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자, 오늘의 진실찾기 좀 주제가 헷갈리는데요. 네. 지금쯤 이 머리 크기의 진실이라는 얘기를 듣고 주변에 혹시 아이가 있으면 줄자를 가져오셔가지고 머리 크기 좀 재보자, 이런 부모님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궁금증을 좀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전문가분을 만나봤습니다. 선생님. 실제적으로 MRI를 찍어서 뇌를 갖다가 용적을 보고 그 사람의 지능의 상관도를 보면 약간의 상관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능이 기능을 하게 되려면 꼭 크기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뇌를 크게 하는 요소 중에는 뉴런과 시냅스만 크면 상관이 없는데 그 여타 물질, 필요 없는 물질이 클 경우에도 뇌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병적으로 뇌가 큰 거죠. 그런 경우에는 크다는 것이 오히려 말하자면 지능을 오히려 더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뇌가 크거나 머리가 크다고 해서 꼭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큰 상관관계를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죠. 사실은
지능이 아이 학습도에 미치는 영향은 15에서 20%밖에 불과합니다. 심리학자들이 10세 IQ가 높은 아이들이 4세 때 어디가 발달했는지를 조사한 기록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소근육 운동 발달한 아이하고 수영 언어 발달한 아이들이 지능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언어 발달, 말하자면 대화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히는 그 발달하고요. 소근육 운동 발달, 이게 블럭이나 이런 조작놀이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지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죠. 하지만 아이가 문제 해결을 하고 성취도를 일으키고 하는 것들은 지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또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생기는 창의력이나 이런 발달들은 꼭 지능하고는 또 관계없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두뇌 발달을 꼭 지능하고만 연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똑똑한 아이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와의 소통을 위해서 아이의 꿈을 키워주는 것 아닐까요? 김현규의 진실찾기, 오늘도 훈훈하게 확인 완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머리 크기하고는 크게 상관관계는 없고 아이 머리를 좋아지게 해주려면 소근육, 그러니까 블럭 같은 걸로 소근육을 많이 발달시키고 대화 많이 해주고 책도 같이 많이 읽고 이렇게 하라. 맞습니다. 네, 우리 엄마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 아이의 지능 얼마든지 머리 크기와 상관없이 개발시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독립만세 주제 동화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형제 작가죠. 그림 형제의 헨젤과 그레텔입니다.